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이 있으니 삼성 케어 플러스 자기 부담금마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갤럭시 폴드5가 29만원, 갤럭시 Z 플립5가 19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폴드4가 16만원, 플립4가 14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된 셈입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이번 언팩에서는 예상되었던 것처럼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 갤럭시 워치 6와 갤럭시 탭 S9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폴더블폰 대중화와 1020 세대의 점유율 회복을 위해 어떻게든 한류에 편승하고자 하는 삼성의 속내가 느껴졌습니다. 비주류에 머물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인 만큼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폴더블폰 5세대 제품에 나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폴드5는 휴대성과 힌지를 제외하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플립5 외부에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도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에서의 출시 가격이 인상되고 사전 예약 혜택이 계약되면서 체감되는 가격 인상의 폭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플립5는 출고가가 약 5만원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256기가 모델이 139만 9,200원, 512기가 모델이 152만 2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Z 폴드5는 약 1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56기가 모델이 209만 7,700원, 512기가 모델이 221만 8,700원, 1테라 모델이 246만 7,000원입니다. 폴드5는 최대 밝기만 1750니트로 높아졌을 뿐 화면 크기와 비율 그리고 주사율 모두 동일합니다. 카메라 역시 전작과 동일한 하드웨어 스펙이 탑재되었습니다. 게다가 플립5와 폴드5의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한 3700mAh, 4400mAh이며 사용시간도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방울 힌지 구조 설계로 인해 가볍고 얇은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이와 같은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A 2세대 칩이 전량 탑재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우스 사태로 인해 전성비와 수율이 떨어지는 엑시노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퀄컴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우스 사태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 가격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폴더폰 내구성 문제로 인해 AS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폴드5와 플립5의 가격 인상에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폴더폰 사전 예약 시 삼성 케어 플러스 2년 무상 가입과 같은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을 줬는데 올가리를 위해 이를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이 있으니 삼성 케어 플러스 자기 부담금마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갤럭시 폴드5가 29만원, 갤럭시 Z 플립5가 19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폴드4가 16만원, 플립4가 14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된 셈입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올가리를 받는 게 가장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일종의 재테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필수 코스처럼 인식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올라가니 보험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혜택적인 부분은 개선이 아닌 계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판매 기간 동안에는 카드 청구 할인, 상품권, 포인트 지급, 용량 업그레이드, 그리고 사은품을 앞세워 역대급 혜택이라는 걸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고 가격을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이고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폴더폰 4.5세대 정도 되는 업그레이드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력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구입 시 핵심 요소가 바로 카메라와 배터리인데 전작 대비 거의 달라진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갤럭시 Z 플립5는 여전히 덱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폴더폰이 밭타입폰 대비 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폴더폰 내구성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불확실한 만큼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었는지 검증이 이루어진 후 차기 모델을 구매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망스러운 벤치마크 테스트를 미루어볼 때 갤럭시 Z 플립5 후속 모델에도 드라마틱한 수준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성능을 포기할 수 없는 유저 입장에서는 폴더와 같은 폼팩터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구매는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